문제 들어갑니다. 자, 뭐가 들어간다? 이론 정리, 과세 표준.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 가격.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1번, 2번, 3번으로 나누네요. 자, 일단은 뭐를 봐야 돼요? 요약집 604쪽. 요약집 604쪽 6번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죠.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그런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합니다.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하라? 연부금액. 그럼 거기에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하는 거야? 매회. 매회 신고하는 거야. 매회.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왜 포함해요? 계약금, 돈 준 거지?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예외는 정부 결정가액. 뭘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무신고하거나 표시가 없을 때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이 붙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항상 따라다니는 바풀떼기는 뭐다?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쓴다고요. 몇 개 여기서는? 6개입니다. 그래서 6개를 뺀 나머지는 1번, 2번과 비교해서 무슨 금액? 큰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6개가 기억나야죠.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6개 나왔죠. 1번부터 5번까지는 똑같아. 국, 수, 공, 판, 장. 이 법인 장부는 분명히 증명돼야 돼요. 장부로 증명되는 거. 객관적인 자료에서. 그래서 6개죠. 국, 수, 공, 판, 장에다가 여기는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 그래서 6개는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그랬어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 판사가 결정한 거. 그러나 화해, 조서 등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제외. 판결문. 그럼 제외란 뜻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6가지가 아닌 거는. 끝났네. 할 게 없잖아요. 유상. 자,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취득권리의 특례. 나와 있죠? 자, 요걸 하기 전에 뭐다? 거기 꼭대기 나왔잖아. 무신고했다, 허위신고했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한다? 부동산 신고 거래대금 법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검증. 검증된 거는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원칙이. 그러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확인된 금액을 쓰겠다 이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증된 가액이 5억이야. 원칙은 믿어주죠? 근데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확인된 금액이 8억이다. 그럼 5억을 안 쓰고 얼마를 쓰겠다는 거야? 8억. 즉 3억을 다운 썼다는 거죠? 그럼 3억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요.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뭐라고 나왔어요?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검증된 가액이 적은 경우예요. 그럼 적은 경우는 이해를 무시하고 무조건 뭐를 쓰겠다는 겁니까? 확인된 금액을 쓰겠다는 거야. 포인트가 적은 경우예요. 큰 경우는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고. 정리됐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나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취득이야. 분양권 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요. 그러나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가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과표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짜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급가액을 쓴다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5억이야. 5억이야. 분양가가 5억이라고요. 이거를 4억에 구입했어. 분양권을 4억에 구입했다고요. 갑돌이가. 그러면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4억을 과표로 한다. 이 4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과표가 된다. 단 특수관계자는 뭐다? 공급가액을 써요. 짜고 하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지출 금액 안 쓴다.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마피로 샀다는 거야. 마피. 마이너스 피로. 그래서 이거를 5억짜리를 4억에 구입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등기치고 전세를 3억에 놓는 거야. 그럼 1억 갖고 산 거지? 그럼 이게 지금 얼마가? 8억 가.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막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 막 규제 지역 발표하잖아. 그럼 그 동네 집 사면 돈 버는 거야. 그죠? 가르쳐 줘도 못 사지. 실제 지출된 금액. 자, 특수한 경우. 자, 박스만 보면 돼요. 박스만. 자,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 다 증가한 가액을 쓰는 거예요. 거친축, 재축, 중축, 해축, 해수. 다 증가한 가액인데 신재축은 원시 취득은 뭐를 쓴다? 소요된 비용. 신재축만.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이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런다? 건축비. 건축비가 소요된 비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을 안 써요. 뭐라고 나왔다? 건축비. 이 건축비가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소요된 비용. 건축비.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을 써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별 하나 이거 딱 붙였죠? 자, 1번.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개인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투기 목적. 지목 변경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죠?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만들었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뺀 가액, 즉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를 갖고 따지고 지목 변경 후에 차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차액을 뭐라 그런다? 뺀 가액. 요즘 이건 옛날 용어예요. 차액은. 정확한 거는 뭐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 줄여서 뭐다? 차액. 이게 증가한 가액. 이게
요즘 법조문이에요. 길게 물어볼 수 있다. 개인의 지목 변경하면 원칙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은 줄여서 요약집대로 뭐라 그런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시가 표준액 차액. 이 차액이 뭐다? 뺀 가액을 얘기하는 거야. 뺀 가액. 그러나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는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입증할 때는 그 비용. 비용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장부로 증명할 때는 뭘로 간다?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요.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꼭대기 나왔다. 지목 변경. 일반적인 경우는 증가한 가액.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반드시 입증될 때는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이다. 법인이 아닌 자, 누구다? 개인. 개인이 뭐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는 거다? 100분의 90을 넘게. 이거는 숫자 갖고 나오는 거예요. 90.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인 자가 하면 안 돼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증명된 가액이 과표라고요. 아닌 자는 개인. 뭐에 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은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100분의 90. 80 하면 안 돼요. 80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중과산세. 그래서 숫자가 80이 있고 90이 있어요. 취득세에서. 중과산세는 80%.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은 90%. 숫자 80, 90을 비교해야 돼요. 중과산세는 80이라고요. 이거는 90. 자,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뭐야? 과세표준은 나왔잖아.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상 총액 나와 있죠? 그 법인의 주식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 주식 이렇게 곱하고 나누면은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옆에가 뭐야? 지분비율. 그 취득세 과세상 총액 곱하기 뭐다? 지분비율. 네 글자로 줄여서. 이게 지분비율이야. 총수분의 뭐다? 과점주주의 주식 출자의 수.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지분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곱하고 나누면 된다고요. 그 다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는 뭐다? 쭉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법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즉 정부가 결정한 가액으로 과표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 나왔네요.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6개는 언제나 뭐라고 한다? 사실상 단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는 저희를 무시하고 뭘로 간다?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 그럼 상속증여 받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상속증여 받으면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표준 결정해야죠? 이해에 뭐다? 3.5야. 그러나 법조문은 원칙은 신고가액. 그러나 상속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3.5를 부담하는 거예요. 상속증여는 무상이니까. 그래서 6가지만 딱 기억하라고요. 자, 그 다음 607쪽. 취득가액의 범위. 자, 이번에는 취득가액의 범위. 뭐를 물어보는 거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유상.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 그 다음 만약에 건축하면은 뭐가 나가? 건축비. 이런 게 뭐다? 직접 비용이에요. 여기다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 간접비용. 법에서 정한 간접비용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전체 취득가액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다. 그럼 지금부터 간접비용 포함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취득가액의 범위,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간접비용에 제외한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를 한다고요.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607쪽.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는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것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매를 위한 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죠. 제외. 그 다음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주비, 보상금 이런 거는 취득 성격이 아니라 뭐다?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한다고요. 그럼 다 끝났네. 자, 그 다음 왼쪽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할부, 연부, 취득에 필요하죠? 그 더한다. 할부, 연부는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한 방에 못 주니까.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인은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를 시켜서 취득세를 줄여줍니다. 정부가 개인은 이런 거 몰라요. 줬는데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설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건설할 때 자금 빌려다 짓잖아요. 자금 필요하니까 연체료, 금융비용은 포함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포인트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부담금이니까 취득에 필요하죠? 취득에 다 필요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글씨 글자가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더하고. 취득에 필요한 거는 더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잖아. 약정한 거. 채무를 인수하겠다. 조건을 부담하겠다. 서로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전세금 끼고 갭 투자하는 거예요. 약정해서. 그 당사자 약정한 거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 밑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벌써 취득하는 경우니까 취득에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각차손. 손해난 것도 돈이 나간 걸로 본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를 취득해? 국민주택채권. 왜 취득해? 등기 칠 때 필요하니까. 그 다음 매각 차손 필요하죠. 그 다음 밑에는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더하지. 중요한 거는 중개보수는 법인만 포함합니다. 개인은 제외. 그래서 첫 번째와 지금 할부, 연부와 중개보수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뭐다? 제외. 자, 그 다음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아파트 분양받을 때 필요하죠? 이런 거. 그 다음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필요하잖아? 정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에가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할부와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다 하나 적어요. 자, 공급가액이 5억이야. 5억이야. 아파트가 5억. 이게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요. 미분양이 일어나서 뭐다? 실지 취득가액이 4억을 주고 산 거야. 잔 대금 지급 방법이 일시급이야. 한 방에 줬어. 일시급 조건으로. 그래서 5억짜리를 얼마에 산 거야? 4억. 그럼 취득가액은 약정액도 아니고 그럼 얼마를 할인받아서 1원. 이 할인액은 제외하죠?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4억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일시급으로 지급하니까 1억을 깎아줘서 그럼 얼마 주고 샀어? 4억. 4억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4억을 5글자로 할인된 금액.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는 경우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할인액은 제외한다고요. 3글자로 할인액은 제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4글자로 할인금액 제외. 6글자로 할인받은 금액 제외. 취득가액은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이 4억이 돈 나가는 거죠? 글씨 잘 봐야 돼. 5글자가 취득가액이에요. 당초 약정액이나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제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그리고 과세표준 결정 방법 2개를 배웠네요. 자, 608페이지.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꼭대기 3번 608쪽. 자, 부동산을 일괄 취득했어. 일괄이 뭐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취득했다고 부동산을 이렇게 일괄 10억에 취득했다고요. 일괄 이렇게.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는 건물과 땅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일괄 취득해서 10억에. 그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나눠야죠? 그럼 나눌 때는 뭐다? 항상 지방세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세라면 뭘로 안분할까요? 국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예요.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나눌 때, 금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라 이거지. 이렇게 면적 비율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무슨 비율을 시가표준액. 양도세에서 물어보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요. 용어가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55쪽. 55쪽 25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로 들어왔어요. 1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맞죠? 취득 당시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되죠? 연부금액이 되잖아. 그럼 연부금액은 포인트가 뭐다? 매회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회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매회 사실상 연부금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또 기억이 이거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여기 보세요. 100억짜리를 취득했다.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썼다고요.
과세권자로부터 100억짜리를 5년 쓴 거예요. 연부취득이죠?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1년에 얼마씩 줘? 20억씩. 20억. 20억씩 주는 거야.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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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계약금이 있다면 포함해서 주겠죠? 계약보증금 포함하잖아. 그럼 취득세 신고를 몇 번 하는 거야? 5번. 취득세 신고를 5번 하죠? 그럼 취득세 취득일은 언제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아까 배웠잖아. 5번 신고한다고요. 이렇게 20억씩 매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과세표준은 20억이잖아. 그럼 20억을 뭐라 그래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보다 적다.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6가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할 때는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3번이 법인이 그러면 소요된 비용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3번이 법인이 토지에 이렇게 해주면 틀린 지문이에요. 법인은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해요.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개인. 자, 그 다음 4번은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6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6개 중에 하나네. 그리고 6개가 기억나야 돼요. 신고가액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과점주주. 과점주주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다가 출자의 총수로 나는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이 과점주주의 뭐다? 과세표준. 맞잖아. 이거를 지분 비율이라 그래요. 과세표준.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도생 총액이 100억이야. 100억 곱하기 10만 주야. 10만 주 중에 6만 주를 취득했어.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럼 취득세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60억. 이 60억을 뭐라 그래? 취득가격. 과세표준. 이거를 법조문으로 얘기해 놓은 거라고요.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곱한다고요. 나누고 곱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 60억. 60억. 이게 취득가액 과세표준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줄여서. 지분 비율 60% 이렇게 나누고 곱한다. 그러면 60억이 나와요. 나누고 곱한다. 그러면 60억 나와요. 나누고 곱한다를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지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밑에 6가지예요. 국, 밑에 해설 참고 나왔잖아. 수, 그 다음 판결문, 법인장부, 공부, 검증. 단 여기에서 주의하는 거는 검증은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상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이다. 검증. 취득 시기는 5가지가 아니잖아. 계약상 잔금 지급액. 그러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 둘 다 사실상 하면 틀려요. 취득 시기 5개.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5가지가 아닌 거는 검증 포함 계약상.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일은 계약상이요.
그러나 취득가액은 사실상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검증이 나왔을 때. 자, 넘어가죠. 자, 26번. 자, 26번 봤어요? 자, 틀린 것.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거나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부당이익 계산입니다. 누구랑 한 거야? 특수관계인. 그다음 부당이익 계산이 나오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짜고 할 수 있잖아. 이거 소득세법 제101조가 뭐다? 특수관계끼리 부당한 행위 계산에 의해서 거래를 했다고요. 낮게 취득할 수도 있고 높게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외. 그럼 뭐를 쓰는 거야? 항상 이 예를 안 쓰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거를 쓰는 거야. 항상 원리가요.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6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당하게 취득가액을 특수인과 관계인과 짜고 낮게 취득하고 높게 살 수도 있죠. 그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나와 있다. 개인이 아니라 뭐를 물어봐?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분명히 입증해야 돼요. 입증할 때는 시가표준액 차액 틀렸잖아. 뭐를 쓴다?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답이 3번이네요. 시가표준액 차액은 증가분이죠. 이거는 개인 지문입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했을 때는 무조건 법인장부는 뭐를 쓴다? 과세표준은 뭐를 쓴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차액 틀렸어요.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4번. 자, 4번은 뭐다?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좌우간 분양 공급가액보다 낮게 구입했다는 거죠. 낮게 구입하면 나중에 과세표준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뭐다? 실제 분양가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금액이 과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부동산을 한꺼번에 취득했죠. 일괄. 그럼 토지 건물로 나눠야죠. 그럼 지방세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다음 정답은 몇 번? 3번. 필수의 이번 시험에 이거 3번 지문은 지목 변경, 개인은 증가한가요? 법인은 입증할 때는 소요된 비용을 쓴다는 것. 자, 그 다음 오른쪽 27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죠. 1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 중요한 거는 괄호예요. 연부금액은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회자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다. 매회 취득세 이런 거 5번 취득세를 내는 거야. 매회 신고하라. 5번 매회.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나왔다 2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90%.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대하면 어디에 들어가? 대구 90%. 대구 90%. 대구. 자, 나왔다 3번. 할부 또는 연부잖아.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죠.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맞죠? 답은 3번.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 중개보수도 똑같아요. 원리가. 중개보수도 똑같이 간다고요. 3번처럼. 그래서 중개보수와 할부, 연부는 취득에 필요하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중개보수 하나 더 적어요. 자, 4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쭉 가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표로 하죠.
맞잖아요. 근데 괄호만 조심하면 돼요. 신재축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증가한 가액에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뭐를 과세표준으로 할까요? 신재축은 건축비, 즉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고요. 신재축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또 과점주주 나왔죠? 부동산 등 총액이죠? 나누고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 나누고 곱하면 60억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은 뭐와 함께 정리를 하라? 중개보수와. 자, 그 다음 28번.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라는 이에 포함될 수 없느냐, 있느냐. 있는 중요한 거는 괄호가 중요합니다. 누가 취득한 거야? 개인이. and 유상일 때만 이 법을 적용해. 유상이야 개인이 취득했어요. 박스 할인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지? X. 그 다음 건설 자금은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O.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건설할 때 자금은 필수잖아. 취득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 뭐 금융비용. O. 자, 연불. 할부이자. 연불이자는 취득에 필요하죠. 연불도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뭐다? 제외. 연불. 연불하고도 얘기하고 할부는 법인만 포함하는 거예요.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그 다음 리을. 당사자끼리 약정했죠?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 한다고요. 그럼 개인이니까 답이 어떻게 돼? 4번이네?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괄호. 넘기지 말고요. 법인이 이렇게 나왔어. 응용. 괄호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이렇게 나와. 그럼 법인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디귿, 리을로 답이 바뀝니다. 법인은 정답 없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니은 이 할부는 조심해야 돼요. 연불 할부. 중개보수는 개인 법인을 나눠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29번. 자, 29번. 뭐를 물어보는 거야? 또 취득가액의 과표 포함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죠? 왜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1번 읽는 순간 전기가스는 취득에 관련 없죠? 답은 1번이죠.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 다음 나왔다. 연부. 개인이야 법인이야? 법인. 옆에 저 강성 중개보수까지 연결시켜야 돼. 항상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취득세를 줄여준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자동.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지. 그 다음 5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죠?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부담액. 자, 이제 사례 문제로 들어가죠. 넘겨봐요. 32번을 풀어봐요. 32번을 풀어봐야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사례 문제. 자, 뭐를 물어봐요, 이거?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다? 취득가격. 포함 여부를 물어보죠? 그럼 얼마 계약했어요? 얼마? 5억. 그럼 5억짜리 취득했네, 5억. 사실상 취득가액이 5억이죠? 계약금, 중도금은 필요 없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취득 관련은 더해주죠? 중요한 거는 5억이에요. 뒤에서 일십백천 읽으면 바로 찍어버려야 돼, 아무거나. 일십백천 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쉬면서 쪽팔리게. 딱 5억이야. 자, 그 다음 갑이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련되니까 더하는 거지? 뭐가? 은행 채무. 갑이 대신 변제하기로 채무를 인수한 거야. 은행 채무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은행 채무가 얼마야? 얼마? 1,000만 원. 은행 채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어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한다고요. 그 다음 뭐다? 매각차손,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얼마? 100만 원. 100. 그럼 과세표준은 5억 뭐다? 1,100만 원. 두 개는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 5번. 5번. 그러니까 5억이죠. 이 문제가 뭐야? 중간에 봐.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니까 관련된 거니까 두 개를 더한다고요. 자, 그 다음 33번 괄호 놓기 한번 해봐요. 자, 기억은 누구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니은은 뭐다? 대수선. 그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준다? 90%. 대구 90%예요. 몇 번이에요 답이 그래서? 3번. 3번이라고요. 3번.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4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과점주주 문제죠? 설립시 몇 프로 취득했다? 60%. 설립시 60%는 과점주주죠? 근데 과점주주인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시니까. 그 다음 주식을 승계 취득해서 60%가 몇 프로 된 거야? 70%. 그럼 이미 과점주주죠? 이미 과점주주니까 앞에 거보다 증가했죠? 그럼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일명 증가분만. 10%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10%를 뭐에 곱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에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산 내역이 토지 1억 원, 차량 과세 대상이죠? 분양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안 더하는 거야. 취득세. 과세 대상만 더하면 얼마야? 2억. 그럼 2억에 10%.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다? 얼마? 2천만 원. 자, 한 단계 건너뛰어야 돼요. 2천만 원. 자, 세율은 몇 프로를 곱한다? 2%를 곱하는 거예요. 2%. 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그럼 얼마 나와? 2는 4. 얼마? 몇 프로? 2%니까 2천만 원. 어? 얼마? 40만 원. 20%면 400이죠? 2%니까 4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2%를 뭐라 그래요? 세율. 40만 원을 뭐라 그래요? 취득세. 그래서 1번 과세 대상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 그 다음 지분 비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10%.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2천만 원. 세율을 물어보면 2%. 취득세를 물어보면 40만 원. 괄호 놓기 나올 수 있어요. 5개.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는 이런 절차에 따라 취득세를 끝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1번은 뭐에다 곱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에 곱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죠. 지분 비율을 물어보면 70이 아니라 10% 증가분. 자, 39번을 먼저 한번 가보자고요. 자, 유사 문제가 나왔네. 자, 39번. 64쪽 한번 해보세요. 설명 들었으니까. 39번.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럼 여기 봐. 뭐를 계산해야 돼? 취득세, 과세 대상만 골라야죠? 과세 대상을 골라야 과세 표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2억 원, 12억 원, 1억 원, 타사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 과점주주가 됐을 때만 대상이에요.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2억, 12억, 1억. 그러면 얼마야? 15억이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이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타사 주식은 제외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으면 제외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더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지분 비율 곱해야지. 자, 60%가 몇 프로에서 70%. 그럼 몇 프로 증가됐어? 10%. 그럼 60%일 때 세금 냈죠? 그럼 70%가 된 시점이니까 지분 비율은 몇 프로야? 10% 증가분. 0 하나 띄면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 60%가 70% 되면 항상 현재 과점주주 지분 비율은 70%지? 그럼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몇 프로 증가됐어? 10%. 70%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09쪽으로 가자고요. 자, 세율. 요것만 간단히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10분만 강의할게요. 자, 세율. 자, 609쪽. 여러분들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잘하는 거. 표준세율. 드디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드디어 나왔다. 표준세율. 드디어 나왔어. 자, 꼭대기. 취득세 표준세율이죠.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할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합유, 총유동, 취득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농지를 먼저 보면 안 된다고요. 원인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라 그래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등록세는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합친 거야. 그럼 2%보다 많겠죠? 뭐 빼고? 주택 빼고. 주택은 계속 법이 바뀌잖아. 과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꼭대기. 자, 표준세율. 항상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야, 50%. 70% 하면 틀려. 탄력세율. 그 다음 같은 취득물 거래에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그 다음 3번. 부동산이 공유. 항상 공유물은 원칙이 지분만큼 내는 거야, 내 거. 지분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전체 가액하면 안 돼요. 공유물은 내 것만 내는 거지. 그리고 각각은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이거 암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뒤에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뭐다? 유상. 나와 있죠? 유상을 먼저 보라고요. 유상 나와 있어요. 가운데 나와 있네. 유상. 자, 농지는 몇 프로? 3%. 외는 몇 프로? 4%.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전답 과목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농지는.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농지는 몇 프로? 2.3. 유상이 비싸요. 자, 외는 몇 프로? 2.8.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유상이나 상속에만 쓰는 거예요. 다 2%보다 크잖아요. 앞에 거는 취득세, 뒤에 거는 등록세예요. 2%에다 옛날 등록세를 더하니까 다 2%가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거는 뭔 뜻이야? 농지는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는 1%란 뜻이에요. 더해서 3%가 됐죠? 자, 그 다음 원인이 뭐라고 나와? 뭐라고 나와?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그래서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 2.8, 비영리가 아닌 자는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이 하나 3.5. 비영리 증여. 그럼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증여에만 쓰는 용어예요. 비영리 사업자는.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몇 프로로 간다? 2.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분할 등기죠? 가치가 2.3. 이렇게. 이게 왕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요. 5개. 5개 나와 있죠? 5개 나와 있어요. 자, 이 5개를 봤을 때 2.8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 동일한 거를 골라라. 2.8로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거를 골라라. 이렇게 응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2.3으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 2.3으로 가는 거는 2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동일한 세율이. 2.8로 가는 거는 3개예요. 2.3으로 가는 거는 2개예요. 솔직히 이거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유상은 셋넷이잖아. 유상은 셋넷, 농지는 38광땡, 증여는 광복절, 원시는 282, 공유는 032, 032, 2만 더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유상인데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주택이야, 주택. 주택, 1주택자를 얘기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한다고요. 무주택자가 하나를 돈 주고 사죠? 그럼 밑에 나와 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대상 외의 지역의 1세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에 따라 주택이 달라진다. 세율이. 그래서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로 세분화합니다. 9억 초과는 3%. 이거는 주택을 유상이에요. 3가지. 하나를 사거나, 알아들었나요? 하나를 사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라고 나왔죠? 외의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 뭐다?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3가지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로 세분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딱 7억 5천까지가 몇 프로야? 공식을 대입하면 2%가 나와. 딱 7억 5천까지가. 그럼 7억 5천이
넘어가면 2%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7억 5천 밑으로 사면 2%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1에서 3%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럼 딱 7억 5천만 원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7억 5천보다 적게 쓰면 2% 밑으로 떨어지겠죠? 7억 5천 넘게 쓰면 2% 넘어가겠죠? 공식이 결국은 뭐다? 1에서 3%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반올림 하면은 1에서 3%란 뜻이야. 정확히 하면 1.01에서 2.99까지 최대 올라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딱 뭐만 알면 돼? 7억 5천까지는 2%다. 그럼 위로 갈 수도 있고 최대 3%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기 한번 때려봐요. 오랜만에. 자, 계산기 꺼내요. 스마트폰 준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요거 더 먹어. 자, 7억 5천만 원 곱하기 7억 5천만 원 곱하기 공식에 대입을 시켜.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얼마 나와요? 스마트폰이 잘못됐나요? 손가락이 잘못됐나요? 에이고 7억 5천을 어떻게 찍냐고요? 그냥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7억 5천을 들고 찍냐고요. 찍을 수가 없어요. 아우 배야. 7.5 곱하기 2 나누기 3 공식 보면도 못 찍는구나. 그럼 몇 나와요? 2가 나온다 그래. 그냥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7억 5천까지는 딱 2%고 이거 밑으로 치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세분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다음 주에 수업할 수 있어요. 이거 표준세율을.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가지로 나눠. 그럼 여기 봐. 유상. 전체적인 숫자 배열은 뭐야? 하나, 둘, 셋, 넷이야. 주택은, 유상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그리고 상속은 38, 증여는 광복절, 815, 2만 더하면 돼요. 원시는 282, 공유, 합유, 총유는 공세미, 032, 2만 더하면 된다. 단, 주택은 옛날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정부가 계속 지금 법을 바뀌고 있고 대책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다. 이거 누가 취득했을 때야? 1주택자가.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2개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2개가 됐을 때. 여기 부산이죠? 집 하나 있어. 강원도 가서 하나를 사. 그럼 2개지? 강원도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개더라도 거래가액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취득세 표준세율 5개가 암기가 돼야 세법이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자, 문제 2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나머지는 쭉쭉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안 푼 거는 중요한 거 풀어볼게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앞에 세율 파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몇 번이에요? 중간에 세율 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몇 번? 30번. 58쪽. 30번. 자, 30번이에요. 30번. 아주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취득세 뭐를 물어봐? 표준세율. 30번. 58쪽. 자, 상속이다. 건물이네. 건물. 그럼 원인이 상속은 뭘로 가? 농지는 2.3. 그러니까 외는 몇 프로야? 2.8로 가요. 그래서 1번은 농지가 아니니까 몇 프로? 2.8. 그리고 주택도 아니니까 결국 농지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포인트가 뭐다? 기부. 기부가 증여잖아. 그럼 누구로부터 기부를 취득했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뭐야? 비영리 사업자예요. 할렐루야. 비영리 사업자예요. 네메미 타블. 비영리 사업자예요. 그럼 몇 프로? 에? 2.8 증여. 2.8. 2.8이라고요. 그 다음 공유 수면 매립이죠. 공유 수면 매립이죠. 이거 무슨 취득이야? 원인이 원시 취득이야 이거. 원인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농지를 먼저 보면 안 돼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은 원시니까 원칙이 몇 프로야? 2.8이지. 조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2.8이야. 고려하면 0.8로 바뀌어. 1을 깎아줘. 고려 안 하니까 2.8. 영리법인은 상관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여기서? 자, 오른쪽 나왔다. 1세대 1주택 나왔네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원인이 뭐다? 유상. 그럼 얼마짜리 거래했어? 5억 원. 그럼 5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몇 프로야? 1%지. 1%. 자, 그 다음 5번. 유상이잖아. 뭘로 추기도? 농지. 그 농지는 몇 프로야? 3%. 3%. 그 다음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예요?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네. 반드시 표준세율을 정리해야 다음 주에 수업할 수 있어요. 수업할 수 있다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4쪽. 64쪽.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40번까지만. 자, 시간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표준세율. 자, 기억 상속이죠? 농지다, 왜다? 농지는 3. 2만 붙이면 이거 38. 38이야, 38광땡. 농지가 싸요. 2만 붙이고.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요. 이거 032.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앞에다가.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요. 분할 등기니까. 23 맞네.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뭘로 간다? 28이. 28이에요. 그 다음 나왔다. 상속의 무상은 뭐야? 증여. 그럼 증여는 뭘로 구분해야 돼? 비영리와 나머지. 누가 취득했어요? 증여로. 비영리. 그러니까 몇 프로야? 2.8%. 28. 됐어요? 근데 이게 4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나왔어? 5번인데 원래 5번인데 이거 정답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 괄호가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해서 농지로 전용하면 1을 빼서 0.8% 하고 토지로 전용하면 2.8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조세 특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고려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농지로 전용하면 0.8이야. 1을 빼준다고요. 토지로 전용하면 2.8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뭐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제한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농지 취득 제외라고 나왔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농지 여기까지 물어보면 0.8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토지 하면 2.8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제외한 거니까 2.8로 가는 거예요. 농지라고 나오면 0.8이에요. 농지 외로 사용하면 2.8이라고요. 그래서 농지만을 물어볼 때는 0.8. 농지 외를 물어보면 0.8이고 농지 외는 2.8. 그럼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농지 취득 제외. 그러니까 28 맞는 거라고요. 그러나 농지라고 물어보면 0.8이에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2를 깎아줘. 농지라고 물어보면 0.8이에요. 토지라고 물어보면 2.8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장짜리 한번 피세요. 자, 요거 설명하고 수업 마칠게요. 거기 나왔네. 표준세율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유상취득세는 4%, 농지는 3% 한 장짜리. 농지는 3%, 외는 4%라고요. 등록면허세는 2%예요. 2를 빼니까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등록면허세는 2를 빼니까 0.8이라고요. 그리고 징여는 비영리는 2.8, 외는 3.5, 등록면허세는 3.5에서 1을 빼니까 1.5, 원시는 2.82, 등록면허세는 0.8, 소유권.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 이 박스를. 그리고 공유는 2.3이고 그 다음 나왔네. 주택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죠. 그러나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켜요. 1에서 3%.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반드시 소유권 네 가지는 비교정리가 필수라고요. 등이 뭐야? 등록면허세. 오늘은 뭐 배웠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그러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소유권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만해요, 그만.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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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